한국이 명품 소비 전 세계 1위 국가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정 중독이라고 있습니다. 인정 중독. 좋아요 한번 받으면 짜릿하고 나는 이 비싼 옷도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이걸 즐길 자격이 있어.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음 근육을 연구하는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내면 소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것 그런 거에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하신 아니 또 좀 이런 인정욕에 대해서 좀 그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SNS도 사실 약간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사실 SNS가. SNS는 진짜 행복한 일상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정 욕구는 적당한 수준이고 그렇다면 그건 어디 보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에너지를 주고 예. 너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이 사회에서 이제 건강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좋은 거예요. 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 중독이라고 있습니다. 인정 중독. 그거는 조금 구분을 해요. 네. 그건 그건 어떻게 뭐냐면 인정에 내가 의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 지나치게 기분이 좋아지고 인정을 못 받으면 지나치게 낮아져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 기분 좋은데 그와 또 비슷한 반응을 얻고 싶어서 올렸는데 이거 그만큼이 아니다. 그럼 뭔가 기분이 또 쭉 다운되고. 너무 다운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인정 중독에 빠지면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물건을 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뭘까? 그래서 삶의 거의 모든 의사 결정을 타인의 시선을 생각해서 하게 남들이 되는군요.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삶이 사라집니다.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SNS가 내가 살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올리는 아니라. 거기에 올리려고 살아요. 맞아. 어디 뭐 음식을 먹든지 그렇죠. 뭐지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타인에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개 목줄 있죠. 개 목줄을 해가지고 그걸 대중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겠다. 내가 끌려가는 이런 거. 거예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특히 10대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더 심한데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 더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0대들이 그런 거에 더 열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화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디 가서 상황이 안 좋더라도 그럼에도 이게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라고 저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합리를 시켜버리면 근데 지금 조셉이 얘기한 대로 이 긍정적인 사고와 합리화 이게 좀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좀 그러니까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음식점 가서 음식을 하나 시킬 때도 뭘 하나 살 때도 자꾸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건 내가 뭘 하든지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 변명의 필요성을 아예 안 느끼는 상태. 그게 내가 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수 주인공으로 사는 거죠. 그죠. 인정 중독 같은 거 이런 합리화 자꾸 하는 그런 습관이 왜 생긴다를 이렇게 보면 어려서부터 엄마나 아빠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았다가 좋죠. 야단 맞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 커서도 머릿속에 엄마 아빠 같은 존재 누군가한테 해명하고 설명하는 습관이 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어떤 걸 해도 내가 결정한다는 느낌, 그걸 자율성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걸 길러줘야 돼요. 예를 들어 너 오늘 양말 신어 이러지 말고 너 빨간 양말 신을래? 파란 양말 신을래? 그러면 파란 양말. 그러면 이거는 양말도 내가 선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걸 내가 선택했음을 자율성을 계속 길러줘야 됩니다. 지나친 칭찬 애를 막 올려주면 애는 점점 불안에 빠집니다. 칭찬해 주는데 불안에 빠지. 왜 그러냐면 그림 한 장을 그렸어요, 얘가.
그랬더니 너는 미술에 재능이 있나 봐. 천재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칭찬하면 그다음 또 그림 그려. 또 그림 그려. 그럼 얘는 이제 그림 그리나 보다 그러고 별로 칭찬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만큼 칭찬이 많아. 어제만큼 칭찬이 많아. 그러면 확 나 천재 아닌가 봐. 남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짜릿하게 기분 좋아지고 그림 그렸는데 엄마 아빠가 모른 척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지고 그래서 점점 거기에 인정에 탐닉하게 됩니다. 결과물을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네가 행복했냐 재미있었냐 그걸 자꾸 물어봐줘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내가 산다는 느낌이 자꾸 생겨서 인정 중독 같은 데 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인정 중독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법 쉬운 방법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상태는 나를 평가 대상으로 놓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한다. 평가가 아니라 와 이분 멋있는데 이런 면도 있군. 네네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삶에. 그리고 전전도피지로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네. 인정을 하니까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사랑과 존중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제가 대학교 4학년 애들한테 이제 입사 면접하잖아요. 그래서 면접 시험 잘 보는 테크닉으로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쫙 있으면 입사 시험장이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무조건 긴장되고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면접관들을 와 이분들 내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이네.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안 잘리고 임원까지 되신 분들이야. 와 존경스럽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면접관들을 보죠. 그럼 진짜 잘 됩니다. 그래요. 긴장감이 그게 사라지고 맞아. 그게 내가 참- 평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이분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뭔가 인정한다라는 게 말은 쉬운데 이게 참 또 때로는 인간이기에 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가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우리 업계에서도 인기가 있다.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지. 저 사람은 인기가 있을 만해.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그럴까?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아니 왜 쟤가 어쨌지. 나보다 인기가 있지? 네. 아니 나 이유를 모르겠네? 아니 난 걔 좋다고 그래도 나 모르겠어. 근데 참 재밌는 거 네. 이것도 뇌과학적으로 네. 밝혀진 건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존중을 강조합니다. 타인을 존중해라 또는 나를 존중해라. 그럼 내가 나를 존중하면 타인을 무시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이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의 뇌 영역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의 뇌 영역이 거의 일치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나오냐면 자기 존중심이 쫙 단단하고 높아지죠. 그럼 타인을 존중하게 존중하지.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세상에 존중할 사람 하나도 없네. 남을 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나를 속으로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무시하고 남도 무시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전전도피질이 약화되는 사람, 멘탈이 한마디로 약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무 교육을 쭉 어려서부터 받아오잖아요. 쭉. 그러면 항상 어떤 압박을 받고 사는 거냐면 너는 옳아야 돼. 정답을 얘기해야 되고 너는 옳아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는 옳아, 나는 옳아. 이거를 속으로 내면 소통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 댓글 남기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모든 걸 알고 내 말은 옳은 거예요. 맞아요, 전제를 맞아요. 보세요. 그렇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네네네네. 옳아. 남은 옳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아니라 친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하면 맞는 것 영어로 표현하자면 being kind. 맞아요. 친절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 친절한 게 나에 대해서 그 여기 자기도 행복해지고 자기 능력도 좋아집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부정적 사고 아까 좀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긍정적 사고로 좀 바꿀 수 있다고 할까요?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습니까? 그게 6가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훈련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그러니까 다 용서면 뭐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갑자기 용서해라 뭐 연민을 느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목사님 설교 주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용서는 뇌과학에서 요즘
가장 뜨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용서의 힐링 효과, 치유 효과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동안 나온 연구들 보면.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고 사랑은 이제 로맨틱 러브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타인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이런 훈련을 그 내면 소통 훈련을 계속 해가면 그러면 단단해집니다. 이게 그 교수님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얘기는 사실 저희가 늘상 듣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사랑은 어렵죠. 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존중 없이 사는 삶이 훨씬 더 어려워요. 아, 훨씬 더 괴롭고 맞아. 근데 이거는 그게 사실 사랑이죠.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하루아침에는 되고 연습을 해야겠네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진짜로. 그러니까 인정하고 존중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 아 열받아 오늘 뭐 할 것도 없는데 날씨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날씨가 좋은데 왜 열받을 일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도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네. 이 부정적인 거는 생각이라기보다 감정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 부정적인 감정, 감정은? 분노, 짜증 이거는 몸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몸의 신호예요. 그래요. 더워요. 왜 더워요. 이렇게 덥지? 그러면 왜 이렇게 덥지라는 생각은 떠오르죠. 네, 하지만 이 생각은 몸이 더워서 느끼는 거죠. 덥지, 땀나고 느끼는 거잖아요. 몸의 문제잖아요. 어. 그런 그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심장 박동 이상한다든가 여기 근육이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신체 여기서 내장에서 이상한 신호 올라오고 그러면 짜증나고 짜증이 막 올라오면은 이 원인을 찾는데 딱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이런 사람들이 원인이다라고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 내 몸의 문제고 내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네. 몸을 편안하게 하는 움직임 명상 그런 걸 제가 많이 이제 개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네, 명상을 네. 하거든요. 혼자서 사우나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면서 안 좋은 점이 자꾸 벌어지지 않은 것들을 먼저 제가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명상을 어떻게 좀 할? 그러니까 명상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접하게 되는 거는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명상이 아닌데 명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명상이 생각을 억제하고 누르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생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2분 뒤에 나 무슨 생각하고 있을래?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돼요. 네. 생각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거의 내 뜻과 상관없이. 네네네. 그래서 그 명상 뭐 하는 거냐? 명상은 뭐 하는 거냐면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고 무슨 생각이 내 안에 올라오는구나를 알아차리는 어웨어니스라고 합니다. 그 알아차리는 거예요. 훈련을 하려면 뭔가 계속 알아차리면 좋잖아요. 대표적인 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호흡을. 네. 들어오고 나오고. 지금 우리 말하는 동안 계속 호흡을 했죠? 했죠. 근데 호흡하는 거 못 느꼈죠? 못 느꼈죠. 네. 어느 순간 나 호흡을 좀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그러면 이 어웨어니스의 능력이 쫙 좋아집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알아차림 훈련은 꼭 가만히 앉아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이면서도. 네, 움직이면서 사실은 해야 돼요. 걷기 명상, 달리기 명상, 수영하면서 물속 명상 이게 알아차리는데 훨씬 도움이 네. 됩니다. 몸을 다스리는 거죠. 즉 감정을 다스리려면 몸을 다스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종의 마음 근력 훈련인데 그걸 통해서 심장 박동을 좀 차분하게 하는 거 하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존2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을 5가지 구역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영역 살살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천천히 뛰는 정도 그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30분 이상 일주일에 서너 번 한 2달 정도 하고 나면 심박이 평소 심박수가 쫙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요. 심장이 무조건 천천히 살살 뛰니까 이 사람은 불안감을 잘 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존2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 유산소 운동은 몸 건강해지는 거는 덤이고 사실은 마음 건강에, 마음 근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좀 교수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오늘 좋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교수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점점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점점 수행을 해서 아 그래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기준으로 예, 예. 다 100kg 최근에 다 돌파해서 이제 해서 태어나서 가장 체력이 좋은 상태가 요즘. 그래요? 계속 올라오고. 교수님 아까 인종욕 그거 얘기하셨는데 지금 인종욕 아니에요? 이 욕구입니다. 욕구. 인종 중독 아니고요. 중독은 욕구다. 요거 중독. 좋은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이건 그건 아니다. 그냥 이유가 남한테 잘 보이려고. 라면 중독이겠죠. 근데 난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타인의 평가 대상으로 나를 놓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어렵다고요? 아니야. 타인의 평가 대상으로 놓고 살아가는 삶이 더 어려운 삶이에요.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게 자꾸 어렵다고 느끼는 건 낯선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유퀴즈 좋아합니다.